캐릭터 이야기.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가장 화제가 되는 건 230번 참가자 제작 발표회에 출연 배우들이 대부분 참여하지만 그 캐릭터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자들이 여론을 확인하고 의식한 듯 합니다. 황동혁 감독의 답이 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 배우 본인의 참여 의지가 강력했으며 감독도 오디션도 직접 보고 대본 리딩에도 불안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등 230번 캐릭터에 대해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결과물의 퀄리티로 납득시키는 것만이 상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다만 동의하기 힘든 건 그동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복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쯤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저라면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글로벌급 작품의 감독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수들의 사고방식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시완 캐릭터는 코인 투자 방송 유튜버 출신으로 구독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후에 도망다니다가 참여했다는 설정. 조유리 캐릭터도 잘못된 투자 정보를 믿었다가 거액을 잃고 양동근 캐릭터는 도박빚이 너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동근 캐릭터의 엄마 역인 강혜심 캐릭터는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같이 참여한 경우네요. 이렇듯 오겜2는 현실 속의 많은 부분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그중 기본이 되는 건 소위 갈라치기 라고 불리는 편가르기 현상입니다. 성별, 지역, 세대, 계층, 매 게임 직후마다 OX 투표가 진행됩니다. 게임 속행 여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감독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틀리다 라고 하며 구별짓고 공격하는 사회 모습을 풍자했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건 이병헌 캐릭터와 이정재 캐릭터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 시즌 우승자이면서 사람들의 희생을 막고 싶은 성기훈, 게임의 권위자이면서 성기훈을 탐구, 견제하기 위해 참가자로 위장한 프론트맨. 저렇게 갈라치기 된 사회 속에서 이 둘마저도 휩쓸릴 것인지 꿋꿋이 이겨내고 목적을 달성할지 기대됩니다. 그런 놈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5게임 세트장도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촬영장은 시즌2의 3라운드 게임 까지 촬영된 상황이라 숙소 세트장 456명의 침대가 벌써 100개로 줄어 있었다고 합니다. 3라운드가 끝나고 전체 인원 중 약 21%만 생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과정의 미로 같은 계단은 시즌1과 똑같은 색감과 디자인이지만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11m 높이 120평의 거대한 계단. 시즌1보다 30-40평을 넓히고 새로운 통로가 추가된 미로 계단은 게임을 이기는 것 말고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게끔 방향 감각을 옅어지게 만드는 설계 같습니다.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OX가 바닥에서 빛나는 세트장도 눈에 띕니다. 최경선 미술 감독에 따르면 기운의 복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을 어둡게 했고 어둠 속에서 OX의 불이 밝혀졌을 때 대비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OX가 갖고 있는 직관적인 느낌은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대립의 시작이며 사회적 이념이나 전세계적으로 기호화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선택했다 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세트장에서 복선으로 암시되는 게임들입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로 구름사다리 게임을, 십자가에 꽂혀 있는 체스 게임은 이제 이미 다 알려진 거지만 흥미로운 건 HOB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분짓는 기호처럼 게임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겜은 시즌1 때도 동심으로 돌아갈 만한 게임들로 구성되는 게 기본인데 그 색깔을 포기하면서까지 생소한 게임을 집어넣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글로벌 팬들을 의식해서 서구권이나 영미권 관객들도 공감할 만한 무언가를 추가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제작진의 멘트입니다. 김지현 대표는 시즌1 때는 관심이 없어서 편하게 찍었지만 이제는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게 되고 그 부분이 알려지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배우들도 꽤나 고생한 걸로 보입니다. 프린트할 수도 없고 특수 파일에 제한된 기간 동안 대본을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죽게 되면 그 이후 대본은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 모두 작품의 흥행을 위한 마음이지만 관계자 입장에서 출연진들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다 움직였어.
옷게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 사는 게 힘들어서 라고 했습니다. 시즌 1에 이어 3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각박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2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본인이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했지만 기호를 이용한 마스크처럼 직관적으로 연출하여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시즌 2에 이어 시즌 3도 2025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즌 2와 시즌 3는 서로 연결되게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쓴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변곡점이 있어서 아예 다른 시즌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개 확정한 만큼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노리고 있음이 짐작됩니다. 넷플릭스 대표는 직접 촬영장을 방문해서 소고기까지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이미 12개 국가에서 수많은 광고주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아가 브랜드 홍보를 앞두고 팝업존과 같은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너한테 벌이 안 쳤어. 최신 스틸컷들 분석. X팀인 이정재가 섬뜩한 무언가를 목격한 표정. 이 여성 참가자는 귀까지 감싼 것으로 보아 탈락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꽤 밝은 게 트랙이 그려져 있던 운동장 같아요. 다음은 블랙솔저. 프론트맨 다음으로 권력자인 병정일 듯합니다. 저는 오달수 배우 같아요. 중환 자리를 프론트맨이 아무에게 맡겼을 리 없고 말도 잘 들으면서 경험도 있어야 하니까 나이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임시완 캐릭터. 특이하게 그의 전 여친이 게임에 참가했다는 설정. 이 31번 참가자가 아니고 바로 조유리 캐릭터입니다. 잘못된 투자 권유로 큰 빚을 지었습니다. 전 남친인 임시완 캐릭터 때문일 확률이 있죠. 이 31번 참가자는 원지한 배우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강하늘 캐릭터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데요. 390번은 이정재 친구인 위하준 캐릭터입니다. 마치 군인 선우임 사이 같아 보여요. 위하준 캐릭터의 오른팔을 자세히 보면 문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다 만 게 강하늘에게 자기 팔의 문신을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서로 마크를 보고 같은 부대 출신임을 확인하는 상황 아닐까요? 다음은 경찰 황준호가 이정재랑 조우한 장면. 욕실 부스 있는 걸로 보아 스페셜 티저에서 이정재가 머물던 모텔로 보입니다. 황준호는 시즌 1에서 실종된 형이 프론트맨인 걸 확인하고 총을 맞고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생존하여 게임장을 급습하죠. 경비가 삼엄한 이곳을 공격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 시즌 우승자에게 정보를 캐려다가 싸우게 되고 잠깐 소강 상태가 되자 이정재가 차분히 진상을 전달해주는 흐름. 뉴페이스 박규영 캐릭터. 추리닝이 아니라서 참가자로 보이지는 않지만 명함을 보고 고민하는 표정으로 보아 참가자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배역 이름이 노을입니다. 시간을 담은 이름 덕에 시즌 1 참가자 강세벽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소문. 일단 가족은 아닙니다. 강세벽은 북한 출신으로 탈북 과정에서 아버지는 사망, 어머니는 강제 북송, 남동생은 탈출 성공하지만 보육원으로. 그래서 강세벽은 상금으로 가족을 다시 결집시키는 게 목표였죠. 그러나 언니 설정은 없었기 때문에 노을은 강세벽과 친족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냥 오마주일 뿐 노을 캐릭터는 시즌2만의 새로운 캐릭터 같아요. 여러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진욱 캐릭터 등장. 246번 참가자. 극중 이름은 경석입니다. 이것 말고는 데이터가 없어서 서로 정보가 부족했던 노을과 관계가 있을지도. 120번 박성훈 캐릭터. 아마 돈이 떨어지는 돼지 모형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캐릭터는 트젠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편에서 김시은 캐릭터와 애틋하게 보는 장면. 저번 예고편 분석 영상에선 저는 이걸 남자였던 시절 연인이었거나 게임장에서 친해진 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커플 설정은 임시완 조유리 관계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친구일 확률이 크죠. 이번엔 엄마와 아들 캐릭터. 아들은 O팀, 엄마는 X팀. 그런데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오겜 시즌2의 주제는 편가르기라고 했는데 그 둘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계속된 갈라치기로 피곤해졌지만 작더라도 이렇게 화합에 대한 희망을 가질 만한 뉘앙스. 뒷 배경의 게임장, 회전목마처럼 보이는 오브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마치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폼. 다른 사람들은 회의하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 저는 이걸 카지노 룰렛 게임으로 예상했습니다. 벽면에 무늬, 그 뒤에는 몇 명의 참가자들이 들어가 있고 위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나 구독자 한 분께서 쉽고 어릴 때 하던 게임 컨셉을 바꾸겠냐는 댓글을 주셨는데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한편으론 마치 이 세트장이 오르골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걸 거대하게 키워서 인간들이 직접 돌면서 기괴함도 살리고 룰렛 개념을 더해서 도박 느낌도 살린다면 위아준 캐릭터 정배. 그는 O팀입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선
X였거든요. 처음엔 이정재의 만류도 있고 사람들이 죽자 게임 중단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배는 시즌 1 때부터 경마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게임장 내에서 그의 도박 중독 증세가 드러나고 결국 중반부턴 이렇게 O팀을 선택해서 이어가게 되겠죠. 마지막은 가장 난해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추리력이 필요한 순간이죠. OX만 빛나는 세트에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라운드가 많이 진행된 것 같죠. 마치 숙소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는 숙소에서 진행된 게임은 새벽에 진행되었던 속가내기 밖에 없습니다. 킬링타임이었던 속가내기는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개인전인데 사진 속 모습은 마치 팀전 느낌이라 같다고 보기엔 무리입니다. 달리기 직전으로 봐선 제한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 선착순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같아 보이세요?